아, 지금 턱이 네. 아픈데도 이명이 들린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렇죠. 이명 정보와 난청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명흥신소의 정과장입니다. 오늘도 한림대학교 청각언어연구소의 진인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지금까지 교수님과 촬영한 내용이 뭐 이명의 뭐 정의라든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이명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명을 이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논문도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근데 뭐 림빅 시스템이니 뭐 체성 이명이니 이런 말들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래서 교수님께 조금 좀 쉽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이명의 원인, 즉 이명을 만드는 우리 몸의 기전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사실, 기전이라는 네. 말도 네. 저는 잘 모르는 말이거든요.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기전이라는 네. 말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기전이라는 뜻은 어디가 이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냐. 이거를 뜻하는 용어가 이제 기전이. 아, 그럼 원인을 기전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명은 우리 몸에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귀 쪽에서 네. 귀가 이제 잘못돼서 귀가 좀 다치거나 뭐 이래서 음. 생기는 게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귀에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귀에 또는 이제 뭐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청각기관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청각기관의 문제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영향들이 이제 있는데요. 오늘은 뭐 논문의 내용처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의 원인,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두 밝혔다면 지금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왔을 텐데 100% 치료하는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명의 원인이 그만큼 알기 어렵거나 다양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치료 방법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 즉 기전이 어디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의 원인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학계나 아니면 연구자마다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으니 혹시라도 또 전문가분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이명의 원인은 신체 중에 어느 기관의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통 체성 이명이라고 하거든요. 체성이라고 하면은 신체라는 뜻인데요. 이 청각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따른 체성 감각,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감각 또는 우리 몸의 운동 또는 시각 운동 시스템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체성 이명 하면 바로 턱관절 움직임입니다. 턱이 네. 아픈데도 이명이 들린다고요? 네, 뭐 턱이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보통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턱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턱의 탈구라던가 아니면은 턱을 움직일 때 사실은 뼛소리가 조금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뼛소리가 살짝 나지 네네. 않으신가요? 이게 근육이 네. 움직이는 소리도 그렇죠. 들리고. 예. 그렇죠. 체성 이명은 턱처럼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나 관절 중 어딘가가 소리를 내게 되면 이 턱관절 소리가 이명으로 들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턱관절 소리가 계속 자주 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리가 발생해서 뇌로 전달이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뇌는 턱관절 소리를 처음에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또 장시간 동안 턱관절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 뇌로 전달되는 청각 시스템이 뭔가 소리가 계속 난다라고 인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고착이 돼서 턱관절 소리를 내지 않아도 뇌가 계속 소리가 들어온다고 착각을 들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명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일 때 우리가 주요한 원인을 턱관절 소리가 시작되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만성 이명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뭐 뇌에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단순히 체성 이명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초기일 때는 원인인 턱관절 소리를 제거하게 되면 이명 소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초기에만 치료를 그렇죠. 가능한 거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만성적으로 되면은 뇌에서는 계속 이게 소리가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지나고 나면 고치기가 힘든 거고 초기에만 고칠 수 있는. 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통 눈을 움직일 때 어떤 특정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안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근육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눈을 움직일 때도 뇌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렇죠. 혹시 소리가 발생하는 신호를 잘못 건드려서 청각기관 시스템이 뇌로 신호를 전달하죠. 근데 그 원인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눈의 움직임, 뭐 좌우 또는 상하 움직임을 할 때 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오작동이죠. 그죠?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명을 주시 유발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의 어떤 특정 주시, 방향을 돌릴 때 발생하는 이명인데 눈의 움직임 자체가 이명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눈의 움직임이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뇌로 소리가 전달된다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면서 발생하는 이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성 이명이 됐을 때는 눈의 움직임만 원인은 아니고 뇌나 다른 부분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초기일 때는 이런 눈의 불필요한 움직임 신호를 잘 잡아만 주면 이명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명도 이런 체성 이명일 경우에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아무래도 이명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